올해부터는 개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억, 중개법인은 4억까지 보장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럼 그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을까? 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인정된 뉴스 기사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깡통 전세 탈라자 세입자 탓한 공인중개사 60% 배상해야.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그 임차인 탓을 한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깡통 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의 손해를 60%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전에 중개인의 책임 범위는 통상 20에서 30%였는데 책임을 더 강한 판결이라 주목된다. 예전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더라도 그 책임의 그 퍼센테이지, 과실 책임의 비율을 20에서 30% 정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는 60%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80만 원을 배상하라고 재건 판결했다. 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공제보험이라는 걸 가입해야 합니다. 중개사고가 났을 때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을 들라는 것인데요. 보통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공제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둘 다 피고를 잡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작년까지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1억 원,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2억 원이 보장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개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억, 중개법인은 4억까지 보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통해서 전세 사기를 당했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면 2억 원까지 지금은 배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 건마다 2억 원까지 배상되는 것은 아니고요. 1년간 발생된 중개사고 총 피해 액수에 대해서 2억 원까지 지급한다는 의미예요. 중개 당시 B씨는 해당 다가구 주택 가치가 10억 원이라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기재해서 A씨에게 건넸다. 설령 탈이 나더라도 A씨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염려가 적다는 취지였다. 그러니까 그 다가구 주택의 가치는 10억 원인데 선순위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8억 8천만 원의 순가치가 있다. 그래 너의 임대차 보증금은 3,500만 원 아니냐. 이건 무조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명하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에도 선순위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적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히 모르거나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런 설명도 없이 선순위 보증 금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확인까지 적어준 것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A씨가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안 돼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 이미 이전부터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A씨는 1,700만 원을 우선 변제금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1,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다행히 A씨는 전세 보증금이 3,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이었고 최우선 변제금 1,700만 원이라도 일단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보증금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한 푼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1,700만 원은 받은 거예요. 실제로 전세 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4억 4,800만 원으로 B씨가 설명한 1억 2천만 원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니까 4배 가까이나 많은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설명도 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기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금의 절반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둘 다 피고를 잡아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재산 과정에서 오히려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임대인 탓을 했다.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그러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아니 그러면 임차인에게 그걸 확인해서 가져오라고 해야죠. 공인중개사면 그 정보를 확인하고 기재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임대인도 주지 않았고 임차인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애매하게 적었다. 이거 아니에요.
임대인한테 물어봤을 때 임대인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말을 해야 되고요. 그럼 임차인이 주민센터 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 그걸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1억 2천만 원이 정확하지도 않은데 마치 정확한 것처럼 적었다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씨 측은 중개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한 사실을 지적했다.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했는데도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삼았다. 최근에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되는 분위기도 반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B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60%의 배상을 해라 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 임대인이나 매수인이나 브로커들만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공인중개사도 과실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소송 제기해서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비교적 자력이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승소만 한다면 그 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돈이 없더라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면 확실히 내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케이스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 의뢰인은 매도인이었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걸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저희는 재개발 물건이었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오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 중개사, 정확히는 중개보조원이 절대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는다. 정부 정책이 있고 이런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영원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거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매매 계약이 다 끝나고 잔금 치르고 다 등기까지 됐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수천만 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를 따지니까 얼버무리면서 내가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다. 그리고 너도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세무사냐 전문가냐 이러면서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개보조원 그리고 공인중개사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결국에 승소해서 저희가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이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